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 2점대 초반 학생으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학종에서 이야기하는 모두 진행을 했다. 아동가족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활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생소의 임승엽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합격 생기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학생의 표준편차 먼저 살펴보면요. 해당 학생은 서울권 일반고 학생이고 전교과나 주요교과 19.3, 20.05 각각 20점대 정도의 그냥 일반고의 전형적인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성적 부분을 이어서 살펴보면요. 해당 학생 전교과 2.37, 국영수사는 2.20, 주요 교과가 전교과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세부 성적 살펴보면요.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이 3등급 정도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국어, 영어, 사탐 같은 경우에 영어가 1.8등급으로 가장 좋고 나머지 국어와 사탐은 1.9등급과 2등급 정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맨날 궁금해하는 성적 상승 곡선은 1학년에서 2학년 갈 때 학생 0.31등급 정도 하락했고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이동할 때는 0.1등급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전반적으로 성적 자체가 그래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성적 상승 곡선은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시 배치 당시 6월 모의고사 성적은 수학에 대한 관심은 딱 내신만 3등급으로 방어하자라는 입장이었고 수능은 거의 수학을 포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서울 하위권 대학, 한성대, 서경대, 수원대가 나올 정도로 성적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은 영어랑 사탐을 최저를 맞추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생활기록부 분석을 할 건데요. 우선 교과목 이수 사항으로 일반고 문과의 전형적인 교과 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지리, 정치화법, 윤리사상,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를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제 아동가족학과, 사회복지학과를 타겟팅한 학생이기 때문에 정치화법과 사회문화 쪽에서 본인의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탐구활동 일부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 탐구도 교과목을 이수를 했었습니다. 창체 파트를 조금 살펴보면요. 해당 학교의 그 창체 프로그램은 일반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 정교 학생 회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학년이나 3학년 때는 그래도 학급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자율활동에서 그러한 이제 본인의 주도적인, 특히 이제 2학년 때 정교학생 회장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통솔한 부분이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체 파트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다문화주의 정책이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활동을 했었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독서토론 동아리를 했습니다. 진로는 일반고이기 때문에 1학년 때는 크게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2학년 넘어와서는 자율에서 1학년 때 했던 다문화 정책 관련 내용과 농촌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해당 학교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나 사회학 관련한 동아리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직접 사회과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 부장뿐만 아니라 학생이 관심을 가졌던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그 실태와 관련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학년 올라가서는 자율에서는 청소년층 부모와 관련된 그런 인식과 관련된 보고서를 진행을 했고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출산 정책과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킥보드 관련한 정책 제안 이런 활동을 했고,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 상담 심리 책 한 권과 해외 입양과 관련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창체 활동에 이어서 세특 활동을 볼 건데요. 1학년 때 해당 학생은 일단 폭넓게 사회복지와 행정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폭넓게 진행했고, 2학년과 3학년 올라와서는 본인이 관심 분야인 청소년 노동과 출산 정책을 관심 있는 분야로 좁혀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창체, 행특, 세특 이 세 가지를 연계시켜서 심화 탐구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1학년 때 세특 같은 경우에 노인 정보 격차, 청소년 흡연 문제, 청소년 카페인 섭취, 그리고 청소년 폭력 관련 내용을 다뤘었고요. 2학년 때는 난민 수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
그리고 전장현 씨 교권 추록 사태와 관련된 내용의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학년 때는 청소년 팬덤 문화와 저출산 해결 정책 제안, 1가정 양립 정책과 주사위제 도입과 관련된 방안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부모 관련해서 미혼모 문제라든지 이거를 창체와 세특을 연계시켜서 활동을 진행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이제 자신이 관심이 있는 청소년과 저출산, 출산 정책 관련한 문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잡고 꼬리물기 탐구, 창체와 세특,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연도별로 아니면 항목별로 끊임없이 후속, 심화 활동을 진행한 부분이 아동가족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활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 2점대 초반 학생으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학종에서 이야기하는 수직적 연계와 수평적 연계 모두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적 연계는 연도별로 1학년 때 한 활동을 2학년, 3학년 때 활동을 한 거를 수직적 연계를 하고요. 수평적 연계는 창체, 세특, 행특 이 활동 간의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 자체를 연계한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이 관심 있는 바를 청소년 분야에 특정했고요. 그리고 이를 청소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출산,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주사위제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부모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연계한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입학 사정관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학생 같은 경우 경희대 지역균형 아동가족학과를 채취합하였고요. 그리고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원 사회복지학과도 채취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생기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수직적 연계와 수평적 연계가 굉장히 잘 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 폭력 아니면 조금 다루기 쉽지 않은 한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이거와 관련된 내용의 활동들을 진행했다는 점이 아마 입학 사정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3, 2.2 성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에 맞춰서 진학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희대를 위시로 한 중경외시 라인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높은 성적뿐만 아니라 서류 구성 자체도 굉장히 잘 구성되어야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분의 아동가족학으로 특정해서 활동한 부분이 아주 높게 평가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너생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학과의 생기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